자, 페이스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바이럴 마케팅을 적용시키기 좋은 매체가 바로 페이스북이에요. 일단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라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스북에는 엣지링크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오픈 초기부터 공개된 알고리즘이었는데 처음에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로그인했을 때 내 친구들의 글이 올라오는 뉴스피드를 저번에 살펴보았죠. 이 공간에는 나와 팔로워를 맺은 친구들의 글이 전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친밀도와 가중치, 시간에 따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친구들이 좋아요나 공유, 댓글 등의 어떤 소통이 많은 친구라면 친밀도가 올라가고 그만큼 내 글이 그 친구의 뉴스피드에 잘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가중치도 두어져 있는데요. 이미지를 올리는 경우 아니면 텍스트나 영상 링크를 올리는 경우 이런 순으로 노출이 되어지고 새로운 콘텐츠라고 했을 때 게시물의 노출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콘텐츠를 작성한 후에 3시간 정도 뒤에 새로운 콘텐츠를 게시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여기서 3시간이라고 굳이 못 박아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번에 아마 말씀드렸듯이 게시글을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뷰징이라고 생각이 돼서 밴이 걸리거든요. 밴이 걸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글은 올렸지만 그 글이 노출이 되지 않는 걸 밴이라고 해요. 섀도우 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 틈을 두셔야 되거든요. 그게 한 3시간 정도면 좀 적당하고 물론 꼭 3시간으로 맞춰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알고리즘은 친밀도와 가중치, 시일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요소로는 타겟에 대한 이해도나 중요도, 포스팅 시간과 빈도, 그리고 형식, 동영상 액션이나 공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뉴스피드가 퍼지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고리즘은 스토리 범핑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글에 밀려서 거의 노출이 되지 않게 됩니다. 특히나 블로그 같은 경우도 그러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상단에 존재하던 포스팅도 점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물론 블로그 지수가 좀 더 높다면 그래도 오래 버틸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페이스북에는 시간이 오래 지난 글이라도 아직까지도 좋아요나 공유, 댓글이 반응이 보여지는 게시물이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글이라면 다시금 다시 내 뉴스피드 상위에 노출돼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스토리 범핑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난 글도 아직까지도 좋아요나 댓글, 공유 이런 반응들이 보여진다.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의 컨텐츠다 라고 했을 때 친구나 팔로워들에게 뉴스피드 상위에 노출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예전에 적은 게시글이 있어요. 그 글에 친구의 댓글이 달릴 때 또는 이제 그 댓글에 대댓글을 달 때 이런 대화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노출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 페이스북에서 누구누구가 어떤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뜨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옛날 글이라도 앞쪽에 이렇게 떠서 뉴스피드에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스토리 펌핑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알고리즘으로는 라스텍터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블로그에도 지수가 있듯이 페이스북에도 약간의 그런 점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계정이든 페이지든 우리가 꾸준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요. 내가 올린 컨텐츠의 좋아요나 댓글, 공유가 점차 늘어나게 되실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페이스북이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아, 여기 있는 페이지는 정말로 활성화된 잘 운영을 하는 페이지구나. 또는 정보가 많은 페이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최근에 50개의 게시물을 분석해서 좋아요나 댓글, 공유와 같은 활동 지수가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다음 게시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라스트 액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라스트 액터가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콘텐츠랑 그렇지 않은 콘텐츠를 적절하게 배치해 주셨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라스트 헥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홍보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컨텐츠가 있을 때 그 중요한 컨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팔로워들의 관심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먼저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사람들은요, 정보를 보면은 나만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 정보를 내가 아는 지인들,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그 사람의 게시글 또는 그 페이지의 게시물들이 많이 공유가 됐겠죠. 그렇다면 페이스북의 입장에서는 이 페이지에서 글을 올리는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공유를 하네, 되게 좋은 글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어떤 글을 그 다음에 올렸을 때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라스트 헥터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페이스북의 페이지에다 이런 정보성 글들을 좀 많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유할 만한 어떤 정보성 글을 많이 올려주고 사람들이 공유를 계속 일어나게끔 하고 있다가 가끔 내 어떤 광고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은 그 광고 또한 정보로 인식을 해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 주겠죠. 그런 게 이제 라스트 헥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릴 중요한 컨텐츠도 비인기 컨텐츠라도 일단 노출이 더 많이 올려질 수가 있더라. 자, 어쨌든 페이스북, 블로그, 뭐 인스타, 유튜브 마찬가지긴 한데요. 얘네 이제 컨텐츠들은 다 보면 소셜 커머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핵심 요약이라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소통이에요. 좋아요, 댓글, 공유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댓공을 많이 하시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사람들한테 퍼져 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을 운영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됐던 건 계정인데요. 계정이 없으면 그룹에 가입도 못하고 페이지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야 됐던 게 그 계정이죠. 근데 이 계정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일단 친구를 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 가입하실 때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 친구 추천을 엄청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친구 신청도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좀 초반에 겁을 먹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계정은 친구를 모으기가 정말로 좋아요. 그렇고 내가 예를 들어 계정에다 글을 올렸을 때 파급도 되게 좋다라는 것에선 진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계정에 글을 올려도 뭐 볼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는 글 올리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계정은 그렇게 좋은데 그룹이나 페이지는 만들었을 때 친구 추천이란 기능은 따로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든 대로 그냥 있는 거고 거기 이제 가끔 이제 정보를 보러 오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초기에 유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의 경우는 초반에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럼 계정은 친구를 막 소개를 해준다고도 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 내가 그룹에 가입을 해서 친구를 모으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은 그룹이나 페이지에 우리가 초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룹이나 페이지를 키워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페이지에 좋은 어떤 정보성 글들을 많이 올려요. 그러면서 그 글을 관련된 어떤 그룹에다 퍼뜨리거나 계정에다가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이 정말로 광고가 아니라 어떤 정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정보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퍼뜨리게 되겠죠.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셔야 돼요. 페이지는 광고를 하는 어떤 광고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두 가지 형태로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진짜로 페이지를 홈페이지처럼 운영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세팅만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하겠다 요거까지 들어간다면 정말로 최적일 텐데 그렇게 하려면 힘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는 말고 간단하게 어떤 세팅 디자인만 다 해놔요. 뭐 그리고 약간 볼거리 정도는 조금 마련해 두면 좋겠죠. 게시글 몇 개 정도. 그러고 뭐 광고를 통해서 그런 이제 광고할 때 사람들이 눌러 들어왔을 때 볼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만 구성한 어떤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손이 안 가서 편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페이지의 기능을 반절만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정말로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때는 힘이 좀 들어요. 페이지의 초반 유입도 잘 안 될 테니까 내가 게시글을 광고에 퍼뜨려서 사람들한테 뿌리기도 해야 될 테고, 그 사람들에게 공유가 많이 이루어지게끔 컨텐츠도 많이 생각을 해서 올리셔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개인 계정이 있으면 그 개인 계정으로 페이지의 글을 그룹에다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그룹의 페이지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 글을 그룹에다 올려서 그룹원들이 보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퍼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 카페도 처음에 만들면 그 카페를 홍보하고 할 때 되게 어렵잖아요. 한 6개월 걸린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진짜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자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홈페이지처럼만 디자인을 해놓고 그냥 뭐 들어왔을 때 정보를 볼 만큼만 좀 넣어놓고 그냥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기는 하죠. 자, 어쨌든 페이지도 진짜 잘 키우면은 카페처럼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잘 많이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자, 몇 가지 이제 좀 보여드릴 만한 페이지들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이건 그냥 페이스북이죠. 자, 여기다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요. 정보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는 로고가 되게 양은 그 그릇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 자취생 하면 라면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제목이 되게 센스 있죠. 자, 그래서 정보란에 적은 소개글을 보니까 자취생이라면 무조건 좋아요를 누르래요. 집단한 혼족 싱글족의 넘버원 안식처 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일단 디자인은, 로고 디자인은 보시기에 깔끔하게 이렇게 자기네 로고와 함께 넣어놓은 게 보여지고요. 이 바깥쪽의 커버 이미지도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고 깨끗한 집 모양과 자기네 이제 어플같이 모양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죠. 깔끔하게 보여지죠. 근데 이 그룹이요, 보시면은 제가 누군가한테 추천을 한 적도 없는데 제 친구들이 여기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친구가 6명이나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어떤 사이트 중 하나인데, 일단은 보시면요, 게시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상단 고정 게시물은 게시물 중에서 여러 개를 이제 여기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상단에 고정해 놓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게시물이라 보시면 돼요. 9월 12일자에 올린 글인데 모르면 못 받는 각종 지원금 어때요? 요런 거 정보 같지 않아요, 되게? 네,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요가 보시면요, 이렇게 1300개의 좋아요가 쌓여 있고요. 댓글이 976개, 공유가 15,000회 정도가 공유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서 아마 개인 계정 만드실 때 얘기를 했겠지만요, 글은 3줄 정도 적어요. 앞에 글을 3줄 정도 적을 때 좀 보면은 눈에 확 띌 만한 그런 내용 있죠. 그런 것들을 담아 놓았고요. 그리고 그냥 글만 적으면 재미없죠. 좀 심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모티콘 모양도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정보가 지원이 될 때 자기네 로고를 이렇게 박아 놓아서 누가 보더라도 자기네 대해서 발행한 것처럼 마케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이걸 이제 정보라고 퍼뜨릴 건데, 이런 정보들이 만약에 여기서 발행한 걸 많이 보게 된다면 그 사람도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팬을 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게시글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해 답글을 달죠. 그러면 아까 댓글에 대한 답글, 즉
스토리 범핑 알고리즘이 여기서 또 일어날 수가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을 때 누구누구가 댓글을 달았다고, 누구누구가 어떤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다고 이렇게 뉴스피드가 나한테 떠요. 그러면서 이 정보가 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댓글 답글을 달았을 때. 그렇게 퍼뜨려지는 게 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진짜 좋은 정보들은 되게 많아요. 보세요. 여기 이제 카페별 할로윈 한정 메뉴. 예, 스벅의 할로윈 한정 메뉴나 할리스 커피, 크리스피 그림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취생들만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정보들을 여기다가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 하는 데일까요? 네, 코스트 가면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간식이래요. 뭐 보니까 존맛인 고기 고르는 꿀팁이래요. 뭐 경량 패딩 추천도 하고 있네요. 애인에게 해줄 조식 레시피도 퍼뜨리고 있고요. 코트 완벽하게 고르는 법, 인싸력 테스트, 뭐 보니까 사이트들 탈퇴하는 방법, 뭐 가끔은 이런 재밌는 어떤 내용들도 담아놓은 것 같고요. 여기가 뭐 하는 데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정말로 자취생을 위한 내용들만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곳처럼 보여지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바로 안 보였는데 실제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내용들 중에 가끔은 여기에서 뭐 자취생에 필요한 어떤 제품 해가지고 여기 샵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짓기도 합니다. 이게 해당될까 모르겠네요. 여기는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 저번엔 바로 떴었는데 보는 게 이거였던 것 같다. 자, 허전한 원룸 벽면을 알차게 꾸밀 수 있는 실용템 모음 해서 3번, 뭐 1번, 6번 괜찮당 이래놨네요. 로즈골드 LED 벽시계 할인가 해가지고 구매자표가 있죠. 직접 가보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떤 플랫폼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안에서 이제 물건이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얘네가요, 인스타그램도 이미 섭렵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은 진짜 잘하고 있는 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글 올린 걸 한번 볼게요. 10월 16일 오후 9시, 10월 16일 오후 7시, 10월 16일 오후 5시 30분, 10월 16일 오후, 10월 15일 오후 9시, 5시, 3시. 자, 시간텀이 적당하게 있는 것도 확인되시죠? 그래서 글을 올릴 때 이렇게 시간텀도 두고 있고요.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정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퍼뜨린단 말이에요. 이런 글만 올렸을 땐 보시면은 공유나 좋아요가 적거든요. 그쵸? 그래도 공유가 많이 일어난 편인데. 근데 이런 어떤 정보 같은 경우는 댓글이나 공유가 확실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다 퍼뜨려져 있을 거고, 이런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데서 발행한 정보를 친구들이 많이 댓글을 공유를 달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 사이트 즉 페이지에서 발행하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받아보게 되겠죠.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요거도 보시면 이마트 꿀템 해가지고 올려놨죠. 자, 나중에 한번 심심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실 만한 그런 데라서 정보들도 되게 많아요. 쓸만한 내용들도 되게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요것도 얘네 광고죠. 보시면은 걸음망 이런 거. 요것도 공유는 적게 일어났죠.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공유가 적게 일어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요런 정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를 누르거나 했을 때 이 정보도 그 친구들 또는 이 팬들한테 더욱더 많이 퍼지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용을 한 게 바로 라스트 알고리즘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페이지를 진짜 만약에 잘 키우려면 저런 식으로 키우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힘들겠죠. 딱 봐도. 그래서 컨텐츠나 이런 걸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면은 반 정도만 이용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내가 홈페이지를 만든다 생각하시고 페이지를 좀 꾸며두시고요. 왜냐면 누군가가 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횡하지 않도록. 그러고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로 퍼뜨리는 방법. 이게 이제 반쪽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제대로 키우려면. 자, 페이스북 운영 및 수익 창출. 자, 일단 개인 계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달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약에 이 글이 정말 좋다 해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개인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안에서 내가 글을 썼을 때 많이 퍼뜨려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도달률은 페이지는 좀 많이 적은 편이지만 거기 이제 팬들이 있잖아요. 그 팬들한테 만약에 좋아요라든지 어떤 공유, 댓글 이런 게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한다면 페이지의 글이 그 팬들한테 많이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거를 노리는 게 이제 페이지의 그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개인 계정은요, 도달률이 되게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들 노리는 게 개인 계정에서 그런 홍보를 해버리자. 근데 이 페이스북이 원래 어떤 회사냐면요, 광고 매출로 벌어들이는 회사거든요. 광고로 매출을 얻어야 되는데 광고를 안 하고 개인 계정을 계속 쓴다면 페이스북이 좋아하진 않겠죠. 또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계정에서는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광고만 판치고 있다면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광고에 지칠 테니까. 그래서 비활성화를 굉장히 잘 시켜요. 뭐만 하면 비활성화야. 네, 내가 오죽이면 당황했던 게 뭐냐면 스님이 있으셨어요. 페이스북을 하시는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비활성화가 됐어요. 왜? 광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다르대요. 그렇잖아요. 스님 원래 이름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천이라는 어떤 법명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랬다고. 그게 이제 본 일천 스님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상호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이. 그래가지고 비활성화를 하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 프로필 사진에다 고양이를 올려놨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죠. 그걸 가지고 비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활성화가 왜 됐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개인 계정은 차라리 그냥 투명하게 잘 운영하세요. 그냥 개인 그냥 브랜딩용으로 쓰시고 거기서는 이제 뭐 광고나 홍보를 한다기보다 원래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던 그 내용을 뭐 가져와서 내 거기 이제 올린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불안정한 게 개인 계정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 요거 개인 계정의 공개 범위를 조금 이따가 설정을 할 거고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이게 팔로우 늘리기의 어떤 팁인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실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친구 만들기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친구 신청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중에는 되게 질 나쁜 친구들도 많아요. 그죠? 같이 이제 품앗이하기 위한 친구들도 있고 실제 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제일 당황스러운 경우 중에 하나인데 내 타임라인에 원래대로의 세팅이라고 한다면 나만 글을 적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타임라인에 글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친구면 뭐 방명록 갖고 잘 써요. 그러니까 민원피 방명록 같이 쓰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친구들 있죠.
뭐 친구 만들기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약간 질은 보장할 수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야한 사진 같은 거 올리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뉴스피드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쵸?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태그를 해요. 야한 사진 같은 데다가 태그를 해서 놔요. 그러면은 태그가 되면은 내 타임라인에 그 글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뉴스피드에 퍼지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타임라인에는 다른 사람들이 글을 못 적게, 나만 글을 적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룹에 가입할 때도 어뷰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맞는 그룹들에 가입한답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가입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뷰징으로 체크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광고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일상글을 게시하면서 거부감을 없앤 후에 중간중간에 홍보? 약간 정보를 올리는 것처럼 광고를 활용을 해주시면은 거부감을 없애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룹이라는 거는 일종의 카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간에 이제 관심사에 의해서 그룹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그룹에는 그룹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상한 글을 올린 경우 그 그룹장이 잘라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룹에다가 글을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너무 그런 광고성 글 이런 걸 공유하기보다도 약간의 어떤 정보가 될 만한, 뭐 제일 좋은 건 광고이면서도 정보가 될 만한 그런 글을 올리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페이스북에 운영할 때 주의점인데요. 일단은 페이스북은 로그인 정보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컴퓨터에서 같은 계정으로 접속을 했을 때 어뷰징으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영을 잘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아마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페이스북을 키거나 아니면 내 핸드폰에서 페이스북을 키겠죠. 어느 정도 IP가 그렇게 들어갈 텐데 막 여기저기 어디서든 막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로그인을 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면은 어뷰징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비활성화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활성화의 경우는요. 과정을 제가 운영을 해보면 꼭 한 번 내지는 두 건 뭐 이렇게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는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만큼 잦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로그인도 너무 여러 군데서 하기보다는 그냥 컴퓨터 적당하게 이제 정해서, 뭐 보통은 내 컴퓨터에서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또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원래부터 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게시하게 된다면 출처를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을 사칭한 계정을 운영하면 당연히 영구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본인 실명과 본인 사진으로 된 프로필 이미지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반드시 하나의 개인정보로 하나의 계정만 운영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꼭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보면 페이스북은 이메일로도 가입할 수 있고 전화번호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계정을 만드는 건 가능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계정을 너무 남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복 연속적인 친구 추가 행위는 어뷰징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할 때도요. 한 30명 추가하다 보면은 뭐라고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만약 무시하고 하면은 또 비활성화가 돼요. 이 연속적인 친구 추가라고 한다면 약간의 시간텀을 두시고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추가 이렇게 누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뷰징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초창기에 페이지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페이지가 도달률이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개인 계정을 많이들 활용하려고들 합니다. 하지만 페이지는 가급적이면 좀 운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페이지는 보통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타겟팅으로 인한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 페이지를 구독한 회원들 사이에도 결속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게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는요, 개인 계정을 만들었을 때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페이지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의 이름 또한 맘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삼성전자로 만들 수 있어요? 예, 만들 수 있어요. 해봤어요. 예, 되긴 돼요. 네, 설마 그렇게 만들겠어? 그죠? 뭐 어쨌든 예, 사칭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되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셔서 저도 만들어서 확인해 본 사항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는요, 개인이 만들었다 했을 때 이제 친구를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을 관리자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는 관리자가 여러 명이 설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지를 들어가려면 개인 계정을 로그인 하셔야 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개인 계정을 막 광고 홍보를 하느라고 막 썼어요. 그러다 비활성화가 돼버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페이지를 운영을 하지를 못하겠죠. 로그인 자체가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추후에 계정 정지나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계정은 조금 비활성화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자를 계정 2개 이상을 관리자로 지정해 두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마케팅해야 되는 어떤 상품이나 아이템과 타겟이 맞는 주제를 기획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 페이지라고 만들고 그 안에선 재무설계 같은 것들을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 프로필과 커버 사진은 처음에 페이지에 들어온 회원들이 인상이 남도록 예쁘게 꾸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무래도 페이지에 자주 좀 들어오게 되기도 할 테니까. 자, 그리고 PC는 익스플로러보단 당연히 크롬 브라우저가 에러가 없고요. 페이지 이름은 짓고 나서 수정을 하겠다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름을 완전 생뚱맞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지의 이름을 처음에 정하면 그 이름에서 약간 뭐 받침이 틀렸다던가 이런 경우는 고칠 수가 있는데 아예 다른 이름으로 고치는 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초반에 내가 만들었다가 수정을 하거나 하는 거는 가능은 해요. 페이지를 수정한다고 새로 만든다거나, 그죠? 페이지는 뭐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삭제하는 것도 얼마든지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센스있게 이름을 지으면 페이지 유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일어나겠죠. 아까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도 되게 센스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기관에 대해서 홍보를 할 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기관명을 넣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어떤 타겟층 고객들을 모아서 관리를 할 페이지라고 한다면 이름을 좀 센스 있게 지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벤치마킹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 설정은 당연히 페이지는 전체 공개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페이지를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초반 팁인데요. 매일 게시물을 올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서 꾸준하게 게시해 주시면 좋아요. 제일 좋은 시간은 직장인들이 약간 잉여로운 시간. 이 시간을 직장인들이 잉여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 보일 거예요. 출근 시간 같은 경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잉여롭냐?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죠? 물론 출퇴근을 승용차로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분들은요. 콩나물시루 안에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책을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쵸? 뭐 일단은 신문을 펼치고 있으면 당연히 민폐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 핸드폰을 좀 끄적이는 거, 그런 정도가 가능할 건데, 그때 만약에 페이스북에 페이지 알림이 와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적이죠. 그죠? 자, 점심시간. 보통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있죠. 근데 1시간 내내 밥을 꾸역꾸역 드시고 계신 분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그 시간에 이제 밥을 먹고 간단한 디저트, 커피 같은 종류를 드시고 약간의 여유 시간을 조금 가지신 후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대가 적당하긴 하겠죠? 퇴근 시간도 출근 시간과 비슷한 루트일 거고요.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런 시간들이 제일 좋은 시간이긴 하겠죠. 근데 대상층에 따라서 요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부들이다 라고 한다면 출근 시간에 애 보내라, 뭐 어떻게 보면은 남편 뭐 회사 보낼 때 이제 신경 쓰랴, 너무 바쁜 시간이에요. 그럼 출근 시간 좀 지나서가 적당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내 대상층에 따라 요 시간대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 정도로 얘기할게요. 어찌됐건 간에 대상층이 인터넷을 좀 할만한 시간, 요런 시간대로 생각해서 꾸준하게 게시해 주시면 좋아요. 키워놓은 개인 계정이나 그룹이 있다면 페이지에 게시될 때마다 각 계정과 그룹에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룹에 공유할 때는 내 페이지의 주제와 맞는 그룹을 찾아서 가입하고 자연스럽게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죠. 게시할 컨텐츠의 주제를 선택했을 때 해당 키워드로 페이스북의 검색란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공유나 좋아요가 많이 일어난 게시물이라면 왜 공유나 좋아요가 많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배치마킹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내 페이지의 컨텐츠에 댓글이 올라오면 빠르게 답변하면 그에 대해 또 답변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관리자와 페이지 유입자 간의 커뮤니티 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최근에 대기업 페이지들에 보면요, 관리자의 재치 있는 댓글과 빠른 소통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 운영 시에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는데, 당연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게시하는 건 밴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섀도우 밴이 걸려요. 도달이 되지 않고 제재도 당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가해 주셔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사항이지만 관리자로 등록된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페이지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집니다. 그러니까 계정은 그냥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하자고요. 과도한 링크와 해시태그 삽입은 초반 운영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까도 보시면요, 그 페이지에서 막 과도하게 링크를 연결하거나 하진 않았죠. 적당하게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막 토토나 19금 같은 불법 광고는 당연히 금지 사항이고요. 반복 연속적인 친구 추가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을 좀 유의하시고 출처를 남겨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잘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효율을 가져오게 되는데, 계정은 친구나 팔로워를 모으기가 쉬워요. 친구는 5,000명까지 모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팔로워가 되는데요. 친구랑 팔로워 차이점은 뭐냐면 팔로워는 따르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 내 페이스북에 와서 그냥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팔로워라고 본다면, 친구는 친구 요청이 들어오고 내가 수락을 해준 게 친구인 거죠. 예, 그래서 계정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친구가 모였을 때 그룹을 만들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룹은 친구를 강제로 초대할 수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많은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은 초반에 그 사람들을 다 그룹에 끌어오면 되기 때문에 운영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하자면 보쌈을 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계정과 친구 이렇게 두 가지 홍보 공간을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페이지도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정이나 그룹에 공유를 하게 된다면 그걸 보고 페이지로 유입을 해서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페이지 또한 초반의 운영이 수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페이지 하나만 단독으로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들어오는 유입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페이지를 다른 계정들은 다 쓰지 않고 페이지로만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광고를 통해서 퍼뜨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광고비를 너무 많이 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개인 계정이나 그룹에다가 페이지 글을 내가 공유하고 퍼뜨리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지는 많이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페이지가 안정화됐다라고 했을 때 다른 페이지도 또 개설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빠르게 많은 페이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수익형 그 블로그? 네, 수익형으로 제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추가로 적어 놓은 부분인데요. 자, 일단 CPC 광고라는 건
커스터 퍼 클릭이라 해서 클릭당 수익이 발생하는 광고를 말해요. 뭐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뭐 애드포스트 광고라든지 애드센스 광고 같이 클릭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광고들이 CPC 광고예요. 제일 많은 광고 유형이고 광고 유형 중에서는 값은 제일 싼 광고 유형이긴 하겠죠. CPA라는 거는 커스퍼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상담 신청이나 회원가입 등의 액션이 취해졌을 때 수익이 발생되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CPI는요. 커스퍼 인스톨이라 해서 설치당 수익이 발생하는 광고예요.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광고가 많아요. 주로 이제 게임 광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해, 옛날에 이제 화해라는 어플도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플들이 주로 CPI 광고예요. 그리고 CPV 광고는요. 여러분들이 어플 같은 거, 무료 어플 같은 거 설치해서 쓰다 보면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면은 예를 들어 하트가 생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 게임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언제 본 적 있죠? 그런 건 CPV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상을 시청하면 그 시청한 것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CPV 광고는 많이 넣죠. 자, 어쨌든 이런 광고들이요.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CPC나 CPV는 1회당 수익은 매우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기만 하면 되고 클릭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클릭 유도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일단은 클릭은 유도를 시키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도 해요. 한 번 클릭단 예를 들어 100얼마 뭐 이렇게 받거든요. 뭐 그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10번만 클릭해도 1,000원, 100번만 클릭해도 만원이잖아요. 네, 클릭을 제대로 유도를 했을 때는 진짜 큰 수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좀 더 수익을 많이 생각을 했을 땐 CPA 쪽 광고가 좋죠. CPA는 뭐냐면 상담 신청이나 회원가입에 어떤 액션이 취해졌을 때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1회당 수익이 싸게는 만 얼마서부터 한 몇만 원까지도 있어요. 매우 큰 편이지만 사람들이 어떤 상담 신청을 하거나 이러는 게 좀 거부감이 주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부감을 없애는 콘텐츠랑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뭐 애견 뭐 지도사 자격증 뭐 또는 뭐 공무원 뭐 계리직 공무원 뭐 자격증 뭐 간단하게 뭐 공인중개사 뭐 설명회 같은 것도 보면요. 어떤 뭐 개인정보를 조금 넣어요. 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그러고 신청하기를 누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예를 들어 어린이 영양제도 마찬가지 샘플을 준대요. 그러면 어때요? 샘플 받으려고 그걸 또 넣으세요. 그게 요 CPA 광고예요. 네. 그래서 CPA 광고를 고르는 분들은 뭔가 이제 샘플로 준다. 그쪽이면은 클릭이 일어날 확률이 더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클릭이나 신청이 일어날 확률이. 그런 것들을 많이 노리곤 하죠. 자, 이 외에도 당연히 자체 영업으로 포스트당 홍보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요. 이런 이제 내가 어떤 후기 같은 걸 올리거나 자체 이제 영업을 통해서도 홍보 수익을 받을 수가 있더라. 자, 페이스북의 운영이랑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소셜 마케팅의 경우는 돈이 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페이스북은 심리 마케팅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보고 댓글에 부자라고 적고 좋아요를 하면은 올해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라는 문구랑 돈다발 사진을 같이 게시를 했을 때 거짓말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재미로 댓글을 달거나 기분이라도 내려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좋아요나 댓글 공유는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나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의 친구들에게 이 글은 퍼져나가게 되고 공유가 되면서 퍼져나가게 되겠죠. 또 만약에 재밌는 글은요. 우리가 혼자 보지 않아요. 야 이거 봐라 하고 친구한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퍼뜨리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많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면 컨텐츠를 많이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되게 좋아하시죠? 특히나 연예계 엑스파일 같은 게 터졌을 때는요, 단톡방이 뜨거워요. 자극적이고 가십거리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그에 대해 사람들이 막 공유를 하거든요. 이러한 이슈들은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기 쉽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컨텐츠로는 굉장히 완벽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어떤 뉴스나 상품, 메뉴, 장소, 음식 이런 흐름들을 먼저 파악하고 남들보다 먼저 게시를 한다면 페이스북을 운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는 수익 창출 실전 꿀팁에서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수익형 블로그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 들으면서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은 내용이에요. 자, 템핑이라는 사이트가 그 중에는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한 군데인데, 요런 사이트가 있어요. 판매, 리뷰, 클릭, 재생, 참여, 설치 이렇게 돼 있네요. 잠깐만요. 내가 이거 옛날에 테스트로 넣었다가 지금은 하고 있진 않아서 계정이 맞는지 네, 잘 들어왔네요. 자, 여기 보면요. 판매 보시면 제가 이거를 만약에 올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사요. 그러면 거기에 캐시 적립을 해주는 그런 판매예요. 뭐 15%, 17%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커미션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내가 뭐 블로그에다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페이스북, 여기는 카카오톡으로 홍보하라고 했네요. 그죠? 홍보하라고 한 데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카톡으로 이 상품을 만약에 단톡방에 친구들한테 홍보를 했다. 근데 그 단톡방에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제품 진짜 좋은 것 같아, 싼 것 같아 하고 샀다. 그러면은 그 산 값의 캐시가 7%가 나한테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죠? 리뷰의 경우는 이거예요. 제품을 증정을 해주고 그에 대해 리뷰를 올려라 이거고요. 제일 사실 이 템핑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 클릭 광고. 자,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효도 선물 플렉스로 딱 안마의자 구매 팁 해가지고 올라온 건데 클릭당 광고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트위터로 광고를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링크를 클릭만 하면은 나는 43원을 벌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문구도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 이 문구를 그대로 쓰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너무 보여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이제 광고 같지 않게 좀 잘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말을 한다면은 안마의자 뭐 어떤 뭐 베스트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좀 내가 만들고요. 안마의자 베스트 뭐 누구누구가 추천하는 뭐 이런 식으로 달아도 되고 좀 말을 좀 예쁘게 좀 센스 있게 지어야 되겠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링크예요. 링크가 포함돼서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클릭하는 순간 나는 돈을 버는 거니까요. 여기 제공되는 사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소문을 낼 때 QR코드는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소문시에 꼭 넣어야 되는 어떤 단어도 있다면 이런 단어들은 꼭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내기 금지 사이트들도 있어요. 카페나 다음 카페 같은 데는 올리지 말래네요. 그렇죠? 자, 요건 이제 무료 웹툰. 요거 페이스북 같은 데 되게 많이 올라가곤 하는데 지금 요거 광고는 카카오톡하고 블로그에만 올리라고 해네요. 자, 요것도 클릭당 광고인데 단가가 98원. 그리고 요거는 122원. 얘는 105원, 100원, 122원. 그러니까 50몇 원짜리는 좀 작은 편이긴 한데요. 100원 넘는 이런 광고들은요. 올리면 금방 돈이 되긴 해요. 얘는 이제 150원. 근데 여기서 클릭 플러스 5라는 건 뭐냐면 클릭하자마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클릭하고 5초 정도 있으면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5초 끌기 되게 쉬워요. 들어가자마자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나가기보다 이게 뭐지라고 둘러만 보아도 5초는 가거든요. 그렇게 버는 게 클릭 플러스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중엔 소문이 이미 끝났어요. 그죠? 네.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나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고수가 92.51%를 퍼뜨렸네요. 참 어이가 없네. 자, 어쨌든 재생. 이쪽 이제 재생형 광고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이런 어떤 재생형 광고들을 퍼뜨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오토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 준다라고 했을 때 금액이 70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카카오톡, 블로그, 트위터로도 퍼뜨릴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자, 참여형 광고. 요런 거는 여긴 좀 싸게 올려져 있긴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을 리모델링 하게끔 하는 건데 입력폼을 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려 보면은 이런 입력폼으로 넘어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요거를 누군가가 이제 보고 상담 신청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상담 신청이 들어가지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력폼이 들어가서 상담 신청까지 완료가 되면은 그때 나는 3만 원을 버는 거예요. 요런 광고예요. 참여형 광고. 이게 CPA 광고라고 해요. 35,000원, 뭐 3만 얼마, 뭐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아, 창업이구나. 그죠? 창업은 끌기 힘들긴 하죠. 그죠?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런 어떤 광고들이라고 했을 때 무료 비교 변적을 해주거나 뭔가 이제 샘플로 뭘 주거나 하는 어떤 참여 광고는 은근히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 많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한국사 그 가다반 사전 알림 신청하면 요거 언제 본 것 같은데? 에드윌 뭐 저가 얼마 전에 본 게 이거였어요. 공인중개사에 뭐 사전 알림 신청하면 그러니까 가다반이 떴다라는 걸 신청하면 100% 선물을 준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하실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신청할 때마다 나는 9,900원 거의 10,000원씩 벌어요. 괜찮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네, 하시면은 그죠? 자, 이건 이제 설치 광고.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돈 버는 키워드, 뭐 머니 키보드 다운받기 해가지고 이거 뭐 가입하면은 200원 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야 뭐 지금 영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요 광고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거의 이제 좀 활용한 2주 정도 됐었나요? 그 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가 테스트한 거는 그냥 카톡으로만 광고를 퍼뜨렸었거든요. 2주만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실제 벌어들인 돈은 5만 원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광고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운영은 안 하는데 혹시 하실 분들은 다뤄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이게 일간 그 캐시 인증 마치신 분들, 이게 월간, 얘가 연간 해서 버는 분들은 많이 버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마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들어서 무료 어플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고 그 안에서 이제 광고가 눌려지게끔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광고를 아무래도 많이 누르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계산기 같은 어플 그런 걸 간단하게 만들었다 했을 때도 왜 종료할 때 보면 광고가 하나 떠요. 잘못하면 그 광고 누르기 되게 쉬워요. 그쵸? 그러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클릭만 유도하면 되니까. 네. 제휴 마케팅은요, 진짜 종류가 많아요. 제일 좀 많이 유명한 게 이제 쿠팡 파트너스. 요것도 이제 제휴 마케팅의 하나인데, 쿠팡에서 파는 물건들을 내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링크를 통해서 쿠팡에 들어가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은 그 산 금액의 3%가 나한테 돈으로 쌓이게 되는 게 쿠팡 파트너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많이 버시는 분들도 꽤 많이 벌어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만약 블로그랑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의 경우에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그걸로 돈을 뭐
뭐 하루 이제 뭐 그날마다 다르겠지만 100만 원 이상 번 경우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자, 링크 프라이스. 여기도 이제 제휴 마케팅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제휴 사업본부 쪽으로 가면은 인플루언서로 가입해서 여기 이제 홍보할 물건들을 홍보를 해주면 그것이 이제 컨텐츠에 노출되면서 링크로 클릭했을 때 수익금이 발생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디비디비딥, 여기도 이제 보면요, 돈 벌기 할 수 있는 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포스팅 알바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제품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알바 리스트를 보고 원하는 알바를 선택해서 작업을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포스팅을 올리고 포스팅 작업 등록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가 포스팅 알바. 외모 꿀알바는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 무슨 화장품 같은 거 판매할 때 보면은 화장품을 들면서 웃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 그죠? 네, 외모만 조금 되시면은 네, 도전하셔도 됩니다. 이분들이 그걸 썼다라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쓴 것처럼 하죠, 그죠? 이런 거, 뭐 이상형 뭐 이런 알바, 1초 알바도 있어요. 왜 좋아요를 눌러준다든지 이런 걸 하는 알바를 1초 알바라고 해요. 나기자 알바, 내가 기사를 쓰는 거예요. 광고 실적이 나에게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기자로 변신해서 뉴스를 써요. 아, 이래서 인터넷 뉴스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죠? 네, CPA, CPS 알바, F홍보 알바 이런 것들을 DBDB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마케터 입장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머천트로 하겠다. 이것도 괜찮아요. 내가 약간의 그러니까 자금이 처음에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일일이 마케팅을 하긴 힘들다 보니 이런 사이트에 내가 마케팅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실제 아까 수익형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 광고를 캐치해 가서 자기네 홍보로 뿌려줄 거예요. 자기네 어떤 SNS에 뿌릴 때 그렇게 이용하시는 머천트의 입장으로도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에드픽. 여기는 이렇게 적었네요. 노래 두 곡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밥 한 줄 정도는 거뜬히 번다. 네, 말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돈을 여기서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요거도 보시면은 에드픽이라고 해서 유효 클릭에 160원. 요런 거 보면 교재를 무료 배포한다. 이런 거 엄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뭔가를 무료로 준다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블로그에 뿌렸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간다면 110원씩, 120원씩 이렇게 버는 거예요. 많이 이뤄달 만한 것들이 많죠? 요것도 되게 많이 봤는데 요 근래 뭐 을지로 뭐 999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집에서 누워서 볼 수 있는 전시래요. 제가 눌러본 적은 없는데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광고 메이트로 나와 있고 쇼핑 메이트라는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이제 샀을 때 판매 금액의 몇 프로를 받는 거. 그래서 돈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벌긴 해요. 네,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지식 마켓. 넘어가고. 자, 리더스 CPA. 요 이제 CPA 광고를 하는 업체 중에 제일 좀 큰 업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PA 광고에서 버시는 수익금 랭킹들 먼저 보여지네요. 캠페인을 보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로그인 하래네. 아, 이거 내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억하나? 네, 다행히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해보진 않았어서 따로 수익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죠. 얘는 이제 19,000원, 29,000원, 26,000원, 사회복지사 요거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8,000원. 치명원 요거도 광고로 28,000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까 그 상담 신청 있죠. 뭐 보니까 본인의 이름이랑
그리고 어떤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번호 이런 걸 넣어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건당 얼마씩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이면 금융, 주식이면 주식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을 수익형 블로그들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아마 SNS 하시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죄송해요. 일단은 여기까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내용이고요. 저희 지금 11시 16분이니까